2019년 11월 8일 금요일, 베트남 사람들이 쓰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이밤,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비엔남 5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요새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어떻게 지냈지? 할 얘기 했었는데. 그럼 잘 지내고 있죠. 네, 그래서 집 앞에 도미노 피자가 생겨가지고 좋습니다 지금. 1588-3082. 도미노 피자가 생겼어요. 오늘 점심으로 피자를 시켜 먹었는데 네. 사실 도미노가 싸고 괜찮더라고. 우리 집 앞에가 지금 오픈 기념으로 50% 세일하는데. 베트남에서 싼 게 이상한 건가? 아니면 한국에서 비싼 게 이상한 건가? 비싼 게 이상한 거죠, 한국이 사실. 왜냐면 한국은 도미노가 그 최고 럭셔리 피자잖아요. 3만 원씩 하니까 피자판이 사실 생각해 보면 그 들어가는 게 몇 개 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 뭐 들어가는 건 많이 있지. 뭐 있어요? 그 베트남산 그 새우 그 토핑과 그 뭐지? 올리브가 제일 비싸나? 뭐 페페로니가 비싸나? 또 비싼 거 몇 개 있고 나머지는 다 그 솔직히 말해서 그 밀가루 값이지 않습니까? 밀가루 값이라. 이것저것 많이 넣어놓고 비싸게 파는 거지. 그래서 좀 비싸다. 사실은 좀 왜 그렇게 비싼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 판에 5,000원 정도 주고 먹으니까 한 2끼 정도 딱 먹겠더라고. 그래서 괜찮았다. 여기는 또 도미노가 거의 일주일이면 한 6일 정도는 프로모션을 해요. 하죠. 네, 한 이틀 정도는 1+1, 그리고 나머지 한 4일 정도는 40% 할인. 네. 웃긴 게 오픈 기념으로 50%를 하더라고. 그래서 50%를 주고 먹었다. 그 1+1이면 두 판을 내가 10,000원 주고 먹어야 되는데 한 판을 5,000원 주고 뭐 조사모사긴 하지만 근데 네.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근데 50%가 네. 훨씬 낫죠. 왜냐면 낫죠.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두 판을 먹어도 어차피 냉동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쵸. 먹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뭐 50% 같은 경우에는 3판 시키는 게 가능하죠. 네, 뭐 그랬었죠. 그래서 뭐 피자를 먹었고 또 뭐 있었죠 최근에. 저 같은 경우는 어제 그 머리를 자르고 왔어요. 맨날 자를 머리는 맨날. 근데 그 뭐 제가 원래 보통은 고양이 발간 자르지 않습니까? 고양이 발관에 자주 갔고요. 네. 고양이 발관 가면 이렇게 귀도 파주고 네. 마사지도 가끔 간단하게 해주고, 제가 또 세치가 워낙 많아가지고 또 염색도 하면 50만 동이면 딱 총을 치고. 네. 하노이 고양이 발관 같은 경우에는 뭐 꿀팁이라면 팁인 게 매월 첫 번째 수요일, 매월 첫 번째 수요일. 만약 오늘이 화요일이고 오늘이 1일이면은 내일 첫 번째 수요일은 그 50% 디스카운트. 거기도 그런 게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래요? 고양이 발관은 50% 디스카운트가 몰랐는데. 있습니다. 50% 디스카운트를 하면은 원래 그 티켓값, 입장권이, 그러니까 팁이 10만 동이고 나머지 비용들이 있는데 원래 그러니까 풀로, 그러니까 거기 애들은 이렇게 하더라고. 뭐 모타이바라고 하던가 ABC라고 하던가 모타이바라고 하는 것 같아. 못 하면은 머리만 깎는다. 아니 못 하면 마사지만. 그냥 쉬다 간다. 하이 하면은 그러니까 마사지까지. 머리 깎는 것까지. 바 하면은 염색까지. 그래서 이 손님이 뭐 모타이바다 베트남 직원들이랑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 한 8시쯤 가가지고 염색까지 한다 그러면은 모타이바라고 막 재수없다고 막 사람 서로 놀리고 다 걸린 사람한테. 근데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팁 빼면 40만 동이잖아. 그렇지. 그럼 매월 첫 번째 수요일은 20만 동에 팁 10만 동 하면 30만 동의 머리를 이제 염색까지 하고 오는 거죠. 2시간 푹.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거든요, 고양이 발간.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 가봤거든요, 제가. 고양이 손님이랑 한번 가봤었는데 제 생각이 뭐냐면은 그냥 머리는 제가 안 잘라봤고 사실 거기서 마사지니 뭐 귀를 파주니 막 하는데 영 그 뭐랄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제 느낌에는 그냥 별로 안 좋죠.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은데 약간 뭐랄까 뭐랄까 육회 비빔밥 같은 느낌이에요. 그 따로 먹으면 쓸데없이 비싸다. 그거 비싸도 비싸고 그 따로 먹으면 맛있는데 비빔밥 따로 먹고 굳이 육회 그걸 섞어야 되냐? 약간 뭐 그런 느낌. 육회 비빔밥, 뭐 물회 비빔밥 이런 거. 물론 뭐 육회 비빔밥, 물회 비빔밥 잘한 집은 뭐 그대로의 맛은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은 굳이 안 섞어도 되는, 나 그 회 따로 먹고 그냥 물 따로 먹으면 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약간 머리 따로 깎고 마사지 받으면 되는데. 맞는 되는데 좀 그런 느낌 나가지고 예전에 한번 갔다가 귀를 파는데 얘들 좀 옆에서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옆에서 막 근데 좀 되게 고전을 면치 못하더라고. 막 이게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위험하구나 잘못하면 내 귀 고막이 나갈 뻔해가지고 약간 좀 그렇게 뭐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또 뭐 좋아는 하시더라고요. 고양이 발광 같은 경우는 하노이 한번 오시면은 꼭 갔다 가시고 가시고. 호치민 가시는 분도 황제일 발광 갔다 가시고. 다 코비 TV 아니고 코이 TV 때문에 이게 다 그런 그러니까 거라 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많습니다. 그런 거 하여튼 그래서 문제는 아니죠. 뭐 사실 뭐 아니 근데 제가 고양이 발관에 네. 종종 갔다가 거기서 좀 비싸요. 솔직히 싼 가격은 아니잖아. 아니죠. 로컬 머리깡도 5,000원 깎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비싸죠.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갈까 하다가 로컬도 최근에 뚫어놓은 데가 없고 해서 제가 좀 이사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집 근처에 어디를 한번 가볼까 해서 프랜차이즈 머리 깎는 데를 한번 가봤거든요. 밤의 선샤인? 밤의 선샤인.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나 그때는 몰랐어. 아 그래? 어. 거기 가서 거기 깎아봤어요? 거기서 깎아봤자 그 얘기했잖아요. 나 방송에서 그때. 나는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 아 그래? 어. 방송 피드백 안 하는구만 이 친구가 이거 또. 아니 근데 그 네. 옛날 얘기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제가 거기. 네네. 그러니까 거기가 거기였구나. 거기 체인점 많아요 거기. 체인점이 한 10개 되더라고. 그 하루에. 사장이 베트남 남자인데 30 몇 살 뭐 이렇게밖에 안 됐대요 거기. 되게 성공적으로 잘 돼가지고 거기가. 여기가 머리 이발소를 굉장히 스타트업 형식으로 맞아.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 맞아. 그거 좀 그래서 체계적으로 하고. 약간 그 블루클럽 같은 느낌인데 굉장히 성공적인 블루클럽. 그렇죠. 10만 동에 한 7단계? 맞아. 가자마자 이제 세수도 해주고 뭐 이것저것 다 해줘. 하여튼 뭐 있죠, 뭐. 마사지도 해주고 그리고 뭐 머리 좀- 깎아주고 거기 가서 이제 머리를 이제 깎아보러 갔는데 네. 첫 번째 간 가게가 손님이 예약이 꽉 찼대. 거기 8시쯤 갔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하길래 다른 가게에 전화해봤더니 또 네. 풀예약 그 다음 가게에 연락해봤더니 또 풀예약이야. 네. 그랬더니 거기서 그냥 계속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기다리시면 해주겠다. 그래서 기다리고 머리 깎았는데 개진상을 부렸군요 가가지고. 또. 개진상 부려다녀. 그래서 하여튼 밤의 샤인에서 머리를 깎고 왔고 10만 동인데 직원이 굉장히 친절해요. 친절해요. 가자마자 네 되게 친절해요. 거기. 안녕하세요. 제가 머리를 감아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맞아. 깎을 때 안녕하세요. 제가 머리를 깎겠습니다. 뭐 이렇게 또 인사를 하고 시작하는데 머리는 좀 저는 불만족했어요. 가가지고 내가 투블럭을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보자. 투블럭 비싼 걸 했네요. 뭐. 이게 투블럭이 아닙니다. 이게 여기는 투블럭이 맞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원블럭이야. 아 그래? 베트남 사람들 전형적인 스타일이 한쪽 짧게 깎은 다음에 옆쪽 확 넘기는 거. 자꾸 헛렌 하라고 하는데 하여튼간 뭐 좋은 경험을 했지만 제가 머리 깎는 걸 설명을 못했고 그 친구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굉장히 뭐 그냥 짧게 잘라달라 그러면 되고 그냥 사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데 네. 또 저는 또 머리가 너무 굵고 억세다 보니까 투블럭 안 하면 너무 힘들거든. 하여튼 뭐 그랬다. 그랬다. 거기 괜찮다니까. 그래서 거기 가면 막 얼굴에 뭐 이물질도 빼주고 하잖아요. 기계 같은 걸로. 맞습니다. 네. 맞아. 코에 피지도 빼주고. 피지도 빼주고. 그거 네. 괜찮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집 주변에 지금 있구나 있는데 저는 뭐 굳이 귀찮아고 왜냐면 저희 집 옆집이 바로 미용실을 하기 때문에 지금 네. 굳이 뭐 그까지 가지는 않는데 사실 차비 들어가면서까지 그건 괜찮아요. 거기 그래서 사진도 찍어줄 걸 그러면서 그 아마 요 스타일대로 다음에 오면은 그게 체인점 별로 서버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사진 저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사진을 찍더라고. 사진 찍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근데 내 사진인지 이게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찾아 다음에? 뭐 이거 알겠지 당신 사진. 뭐 회원 가입을 해야 되나? 뭐 회원 가입인가? 그 뭐 쓰지 않아요? 나 쓴 것 같은데 그때. 난 뭐 이름 쓰라고 한 적 없던데. 사진만 그래? 찍길래 굉장히 기분 나빠가지고 어. 내 사진 왜 찍냐고. 그래, 나도 그랬어요. 사실 이 새끼들 뭐냐고 지금 사진 왜 찍냐니까 이제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다음에 오면은 요 스타일대로 자를지 해서. 어쨌건 간에 뭐 나름 체계적으로 하는 편이고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로컬 미용실 중에서는 제일 성공한 편이죠. 그래서 그 사장도 되게 돈을 많이 만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고. 그러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체인점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한 20개 30개 될 거야 아마 하노이 아마. 네. 괜찮다 거기. 그래서 들어보니까 뭐 그 가위 자르는 것도 막 그 거기서 도제 교육 받아가지고 막 1년 이상 막 머리도 감고 일을 해야지 이제 그래서 가위 잡게 해주고 막 약간 뭐 이런 게 있나 봐. 뭐 그런 게 있겠죠. 그 정도 트인 되면. 네. 이거 저 그때 고 선생님이 소개시켜줘 저는 그때. 고 선생님? 예. 미스터 코, 털고. 털코가 네네. 소개시켜줘가지고 갔는데 괜찮았어요 저는 그래서. 네. 또 뭐 있죠? 또 요즘 최근 근황이랄까 날이 추워졌죠 하노이가 지금 그래서 그 얘기 지난주에 했으니까. 날이 또 항상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날이 추워졌고 그 드디어 제가 숙달돼지 제가 숙달돼지. 돈 받고 광고하는 건 아니고 제가 드디어 1년 만에 가봤네요 그 가게. 뭐 어떤 가게냐고 하면 그냥 돼지고기 삼겹살집인데 사실은 제가 술안주로 삼겹살을 잘 먹지는 않습니다. 제가 삼겹살을 그냥 고기를 굳이 뭐 내가 밖에서 구워 먹어야 되냐라는 약간 생각이 있어가지고 사실 잘 먹는 편은 아니에요. 그거를 집에서 그냥 뭐 대충 후라이팬에 구워 먹는거나 라고 생각하기가 좀 그런 편인데 그 하노이에서 가장 핫한 삼겹살집인데 제가 어제 드디어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 아는 형님이랑 1년 지난 것 같은데. 네. 1년 만에 제가 그 가게를 한 3번 정도 갔는데 3번 다 벤치를 먹었거든요. 사실은 예약을 안 하고 가니까 무조건 안 된대. 그래서 사장님 여기 6시고 7시 반에 지금 여기 1시간 비지 않냐면서 1시간 반 정도 가게가 비는데
그럼 저기 가고 싶다고 제가 1시간 반 만에 밥을 먹고 나오겠다 는 사장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씨 그래 한 3번 정도 내가 기분이 상해가지고 하면 이제 다시는 안 가겠다 했는데 어제 또 아는 형님이랑 술을 먹다 보니 갑자기 뭐가 먹고 싶냐 뭐 회 먹으러 갈래 어쩌저 하시다가 저보고 이제 고기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숙달지로 가면 된대. 그래서 예약 안 하셨죠? 그러니까 자기는 된다면서 사장님이랑 치부를 있으시니까 그 1시간 텀 나는 자리에 가가지고 제가 고기를 먹었거든요. 괜찮더라고 먹어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제 좀 괜찮다. 그래도 하노이에서 먹는 돼지고기 집 치고는 거기가 그나마 좀 거긴 진짜 괜찮아요. 한국에도 있는 프랜차이즈잖아요. 괜찮더라고. 그 약간 뭐 이렇게 레이저로 네네. 쏴가지고 이제 뭐 온도도 재고. 더 이상 삼겹살에서 새로운 게 뭐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뭐 해답을 좀 제시하는 집들이 이제 생겨야지 기존 삼겹살 집들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보니까. 근데 뭐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이겼죠 사실 하노이에서 지금 그 집 같은 경우는 예약이 진짜로 안 하면 못 먹더라고 가게 그 돼지고기를 먹는데. 저는 한 3번 갔는데 예약 다 나오고 갔는데 다 먹었는데. 그래요? 일찍 간 거냐? 일찍아니 뭐. 그래요? 저는 한 번도 못 먹었거든요 그 집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괜찮은 삼겹살 집이다. 예, 그래서 좀 그런 게 하노이 쪽에 많이 생기고 있다 식당 같은 경우도 전문적으로 해서 뭔가를 많이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뭐 있을까요? 또 다른 거가 요즘에 최근 근황이랄까. 요즘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런 일대로 뭐 예전보다 좀 나아졌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처음으로 지금 방송 한 1년 만에 그런 얘기 하라 그러더라고. 죽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방송 피드백을 주시는데 그 엄사장이 둘이서 죽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꾸 뭐 죽는 소리는 뭐 아버지 아들이나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뭐 요즘에 뭐 이런저런 얘기 듣고 요즘에 뭐 하노이도 이제 경마장이 들어온다. 하노이가 2020년부터 경마장이 오픈한다고 또 참빅그룹에서 경마장을 또 어떻게 무슨 참빅그룹의 정체가 궁금한 거야. 예전에. 뭐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커넥션이. 옛날에 뭐 제가 이거 뭐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뭐 그런 얘기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전직 대통령 운전기사였다는 얘기도 있고. 이거는 그 참빅그룹 관계자분들이 들으셔도 기분 나쁘게 들으실 필요는 게 이런 그냥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제가 들었어요. 그 이제 술자리에서 예전에 한번 이제 한인분들한테 얘기를 하다가 참빛그룹이 되게 좀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경마장을 또 한국그룹에서 따가지고 경마장 앞에서 우리 뭐 하나 합시다 비즈니스를. 괜찮은데? 진짜 죽인다니까. 지금 이건 노가나는 사업이고. 경마장 앞에 짜장집을 하나 차려볼까요? 짜장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이거 들어가야 된다. 제가 봤을 때 지금 거기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경마장 앞에 뭔가를 하자. 이제 뭐 우리한테 주겠어요. 사실 뭐 주는지 모르겠는데. 뭐 앞에다가 뭐 하면 되는 거지 뭐. 좀 불안하잖아. 내일 없는 사람들 가지고 내일 없는 짓을 할까봐. 그러니까. 얘기가 나온 김에 짜짜행이 요즘 그렇게 핫해요. 짜짜행 하면 이제 레몬티인데 최근에 이제 또 코트라에서도 관련된 시장 조사 자료가 올라와서 궁금하신 분들은 레몬티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텐데 그 짜짜행 하면 뭡니까? 길거리 음식이죠. 길거리 음식 대표 음식입니다. 진짜로 어떤 거냐면 그 길거리에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 돗자리 펴놓고 그렇지. 그 그냥 플라스틱 물컵에 목탄 의자 놔두고 목탄 의자 뜨고 먹는 그런 레몬티죠 사실. 제가 얘기하겠지만 그 꽌넉이라고 물집이에요. 물집 진짜 물집입니다. 물 파는 집이야. 물 파는 집. 그 물집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어감이 이상하긴 한데 진짜 물을 파는 집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그런 뭐 노천 카페 대학 노천 카페라는 표현은 고급지고 그 대학교 앞에 그런 그 좋은 뭐 스타벅스니 이런 카페가 있지만 대학교 앞에는 또 1,000원짜리 아메리카노 파는 그런 카페들 있잖아요. 네. 저렴하게. 약간 요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그 뭐 5만 동짜리 커피 마시려고 카페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짜짜행집 이런 거 길거리에 있는데 앉아서 먹으면은 5,000동, 만동이면은 뭐 고급진 거 마시고 고급진 건 아니고 그렇죠. 그냥 물 마시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가 또 저희 주변 지인이 또 이제 한번 이걸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저는 말렸어요 그거를. 왜냐면은 야 같은 값에 커피 팔라고 어차피 짜장이면 경쟁력이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오니까 거짓말처럼 이게 많아졌어요 지금 거기가. 아니 이제 진짜 많아요. 이게 이상할 정도로 많아 지금. 그래서 하루에 뭐 진짜 한 2-3개씩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무슨 이게 자가 분열이나 세포 분열하는 것처럼 요즘에. 진짜. 저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요즘에 또 이제 와이프랑 같이 해서 그걸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목 같은 거 또 알아보고 막 그런 얘기 하면서 저희네들끼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별로라고 짜증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딱 한국에서 공항에서 딱 들어오고 그 다음날 저희 집 앞에 그게 생겼더라고. 나 몰랐는데 저녁에 운동을 하다 그걸 마셔봤어요. 근데 이게 좀 그래서 괜찮더라고. 깔끔해요. 가격 싸고 한 뭐
1,000원 정도 했나? 아마 그 실제로 그 제일 그 마이너한 제일 저렴한 거 먹으면 5,000동 아니야 혹시 만동 먹고요. 만동 5,000동짜리 있습니다. 5,000동짜리도. 우리 집 앞에 만동짜리밖에 없다고. 네네. 그래서 만동 정도에 음. 그렇게 뭐 이제 뭐 감자튀김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좀 파는데 생각보다 깔끔하더라고. 제가 네. 진짜로 얼마 전에 방송 찍었을 때 작년쯤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네. 옛날 우리 집 쪽 가다 보면은 카페가 이렇게 많다, 밀크티가 이렇게 많다 했는데 지금 밀크티 문 닫고 다 밀크티집이 짜짜행집 바뀌고 있어요. 아 그지 거기가 롯데에서 엄사장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일까 한 500m 정도? 500m는 한 1km는 되겠죠? 1km 정도 되는 거리에 짜장이 한 6개인가 있더라고. 짜짜행집이 그렇게 핫합니다. 가게가 요즘 진짜 그 약간 그 뭐 암세포 분야라는 것처럼 엄청 많이, 진짜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아까도 우리 저녁 먹고 네. 이렇게 오는 길에 보니까 어우 짜장이 그냥 버블티가 이제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싹 다 바뀌는 것 같아 그걸로. 이게 길거리에서 팔던 그냥 물을 네. 브랜드 하나 달아놓고 깔끔하게 파는 것뿐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도 한번 생각을 했었거든.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들 네.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하면 되지 않겠냐 괜찮은 것 싶었는데 같아. 네. 이제 그 첫 번째 스타트가 지금 짜장이다. 네. 뭐 예전에 다른 거 예전에 커피도 길거리에서 팔았겠지 옛날에 다 뭐 팔다 하다 보니 이제 뭐 이래 된 건가? 뭐 그럴 수가 있겠죠? 하여튼 뭐 그런데 예. 그 저희 집 근처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지금 이사 가려고 하는 집 근처 장보호수라고 하는 데인데 거근방에 저희가 그 조개집 있잖아요. 알죠. 조개 먹으러 가는 집. 거기 옆에 짜장집이 하나 있더라고. 있어. 거기가 이제 우리가 말했던 그 친구가 오픈하고 싶어하는 그 브랜드야. 아 그거야? 짜짱4라고 해서 거기야? 길거리 먼지 카페야. 아 근데 어차피 의미는 없는 게 다 똑같아 메뉴 똑같고. 그렇죠. 요즘에 진짜 그 아까 말씀드린 것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브랜드가 한 브랜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김씨네, 이씨네, 박씨네, 최씨네 브랜드 해가지고 막. 그렇죠. 제가 말한 게 짜장집이 뭐 특정 브랜드 스타벅스가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뭐 스타벅스, 이디야 그냥 한 종류별로 근데 메인은 짜장이다. 그렇죠. 그겁니다. 그거. 아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장사 잘 돼요? 장사가 뭐 당시에는 잘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강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 사실 그 박서방인데 네, 스튜던트 박서방이 하고 싶어하는 건데 네. 박서방이랑 같이 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주인처럼 생긴 사람이 있길래 네.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자고 해서 얘기를 해봤더니 네. 거기 이 그 뭐라 월세 네. 월세가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요? 월세가 150. 받을만 하지 거기는. 그렇죠. 150 받을만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 짜장집 차리는데 들어가는 돈이 총 3천만 원. 왜 많이 들어가지? 3천만 원이었나? 300만 원이냐? 아니 3천만 원, 3천만 원. 그래요? 모든 거 다. 뭐 설비 비용, 뭐 인테리어 비용. 설비가 들 게 없고 인테리어도 할 거 없을 건데 거기 하여튼 그래서. 어쨌거나 네. 그 프랜차이즈 가져오는 비용 네. 다 3천만 원. 네. 그리고 나머지는 아니 3천만 원 아니면 3천만 동 3억 동인데 300만 원 아니야? 3억 동이었던 것 같아. 3억 동. 1,500이네. 1,500만 원. 1,500만 원 들어가면은 이제 임대료 빼고는 다 해결되고 거기 장점이 뭐냐면은 저희 그 박서동 말을 듣기로는 여기는 그게 없대. 뭐 그 뭐지? 뭐야? 상납비. 상납비가 뭐야? 하일랜드 커피에서는 뭐 월 매출액의 4%, 3% 아. 하는 것들을 본사로 올려보내야 되는데 요거는 내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가져오는 순간 모든 매출은 다 내 거랍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가게를 한번 내렸을 때 월 순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돈 기대액이 100만 원이라던가 150만 원이라던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안 넘죠. 근데 물 팔아가지고 뭐 그 정도 가져가는 거는 뭐 직원들은 직원들 월급 주고 다 주고? 100에서 150 남는다는 거지. 우리들 하나 차릴까요? 근데 1,000만 원? 베트남 사람 기준으로는 진짜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 이를테면 1,500이든 3,000이든 뭐 투자한다고 치고 그거 뭐 10달이면 뽑는 거면은 그런데 10달 이후부터가 문제죠 사실. 그렇죠.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한 1년 반 정도 가는 프랜차이즈가 아닌가. 제가 볼 때도 이게 지금 우리 올 여름 기준으로 생기기 시작한 건데 이게 지금 올 겨울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 왜냐면 생각해봐 우리 버블티 가게 흑당 버블티 이런 거 갑자기 생기다가 지금 하나도 없잖아. 그거가 타이거 슈거 이런 게뭐 올해 초로 기억해요. 저 갑자기 생기는 거 그거. 네. 지금 보면 하나도 안 생기거든 다시 또. 그러니까 이거 1년 가겠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올 겨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겨울이 추워지면 또 짜장을 안 먹거든. 밖에 짜장 안 먹지. 추워서 안 먹기 때문에 이거 위험하다. 그렇지. 저는 올 겨울 타겟으로 해가지고 저희 그 뭐 짜 농집 하나 깔끔하게 수정과 이런 거 다 따뜻하게 쌍화차 이런 거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 계란동 농 띄운 쌍화차 짜농? 짜농을 파면 되지 않겠냐 생각 드는데 뭐 생길 법 했는 가게가 생겨가지고 지금 장사가 되는 거 보니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 사실은.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베트남에서 파는 길거리 음식들이 이제 좀 되지 않겠냐 약간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렇죠. 길거리 음식들을 깨끗하고 그렇죠. 깔끔하게
가격은 똑같이 받고 그렇죠. 뭐 엄사장 돈 1,000만 원 있으면 할 겁니까 그거? 고민이 되네요. 저도 사실 뭐 그렇게 없어. 왜냐면 자꾸 박서방도 그렇고 자리 얘기를 하는 거죠, 자꾸. 자리가 중요하지. 자리만 있으면 뭐. 근데 자리가 좋으면 사실은 그렇지. 뭘 팔아도 돼요, 사실. 거기서 뭐 뭐랄까 좀 뭐 콘돔을 팔아도 되고 자리만 좋으면 사실은 모텔이 많다. 그 앞에 콘돔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편하게 그런 거.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니 잘 팔린지 예를 들면 그 모텔촌 이런 앞에 편의점 있으면은 뭐 담배나 뭐 그런 거 엄청 잘 팔릴 거 아니야, 사실. 그건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거 목만 좋다. 그거 좀 모순되는 얘기더라고. 박서방 이 방송을 들을지 모르겠는데 목이 좋으면 잘 될 거다라는 얘기는 모든 뭐랄까 그 모든 것에 통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목이 안 좋으면은 뭐 잘 될 것도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거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에 돈 1,000만 원도 필요 없을 것 같은 사실은. 내가 브랜드 내도 될 것 같아 그거. 그렇지. 2% 짜짜잉. 그러니까 미스터 리 짜짱 해가지고 그냥 내 얼굴 하나 걸어놓고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렇지, 제가 되지. 보니까 그 메뉴를 보니까 그 어디서 뭐 소싱 받을 게 딱히 없어. 없어요. 진짜 그거 보니까. 그래서 굳이 그 프랜차이즈 비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그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긴 하지. 그래서 내가 뭐 내려고 하면 뭐 메뉴도 생각해야 되고 하는데 그냥 짜짱 단품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 나 돈이 안 남긴 하겠다. 근데 그것도 그런 게 거기가 사람은 진짜 많거든요. 진짜 밤 10시 11시에도 제가 저녁 운동 가다 보면은 바글바글해 사람들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 2잔 시켜놓고 이거 진짜 한 2시간씩 있는 거야. 한 4시간씩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애들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옆에서 보면 밥 먹고 있고 막 이런 거 보니까 회전이 안 된다. 회전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좀 그 맹점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일단 손님 많으니까 손님이 많으면 잘 되지 않겠어요, 그냥 그거. 그렇죠. 그래서 뭐 짜짱 혹시 뭐 투자 생각 있으신 분, 네. 올해 한 100만 원씩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 연락 주시면 저희가 뭐 어떻게든 도움 드릴 수 있나 모르겠네. 연락 주시죠. 그리고 최근에 또 우리가 그 한의사 선생님 한 분 맵 썼죠. 뵀잖아요. 예, 네. 한의사 만나 뵙고 그래서 이제 네. 뭐또 여기서 병원 얘기를 하시다 가지고 뭐 잠깐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버섯 전골이 맛있더라고 그때 그 집에. 그 아시마 아시아마라는 버섯 전골인데 그 약간 몸이 건강해진 느낌, 그 약간 오게 건강해지는 느낌. 딱 먹고는 했었는데 동충하초를 먹었어야 돼. 버섯 종류를 제가 봤을 때 좀 비싼 버섯 안 준 것 같아 애들이 지금 그때. 그러니까 그거를 메뉴에서 우리가 골라서 그렇지, 했어야 골라야 되는데 돼. 그때 저는 처음 가보는 가게였는데 그냥 엄사장이 그냥 그 버섯 뭉탱이 주세요라고 하니까 뭉탱이를 들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깍로아에 깍종. 예, 좀뭐 이런 걸 들고 오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이제 따로따로 초이스를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그거 같은 경우는. 그 보니까 뭐 두부 이런 것도 많았는데 하나도 안 시켰더만 우리 그때. 그냥 뭐 주는 대로 먹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두부 이런 게 밥 다 먹고 배가 부르니까 메뉴판을 보니까 나오더라고. 그거 시킬 수 있는 뷔페였는데 저는 그거 몰랐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두부랑 그냥 알아서 주는 건 줄 알고 먹었는데. 버섯 샤브샤브여서 그냥 돈 딱 정액만 내면은 원하는 버섯들 종류별로 그냥 먹을 수 있는 네, 건데 맛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 원하는 버섯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버섯 아무거나 주세요.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건두부를 못 먹었다는 거. 제가 건두부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얘기 왜 나왔죠? 그래서 한의사분 만나 뵙고 네. 또 저희가 또 뭐 그랬다. 네,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의사 같은 경우가 어제도 뭐 아는 형님이 잠깐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미팅 계신 분이 돈을 쓰러놨는데요, 삼키는. 한의사 분이 돈은 없잖아. 없지. 그러니까 독점 체제다 보니 좀 그런 건 있는데 아무래도 의료 관련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하지 있지 않냐라는 생각 들어가지고 만약에 뭐 개인적으로 연락 좀 주체적으로 주시면 제가 좀 더 알아봐드릴 수 있는 거 알아봐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뭐 또 젊은 한의사분 저희랑 거의 뭐 동년배 아주 좀 재밌었죠. 그래서 또 뭐 있었습니까? 그 정도? 또 뭐 없나? 최근에 또 이슈가 베트남에? 베트남의 이슈가 요새는 뭐 딱히 생각나는 게 장보가 150 정도면 빌리는구나 임대료가. 네, 거기가 임대료가 150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미팅은 5,000불, 6,000불씩 한다는데 좀 각성하셔야 되지 않냐 부동산 업자분들께서. 너무 이게 지금 인건 한인 그렇죠. 너무 오르고 있어요 지금 임대료가. 제가 요즘에 저도 이제 일 때문에 이렇게 뭐 제가 손님분들 정보니까 막 위치라든지 100% 공개는 하면 안 되겠지만 요즘에 저도 이제 미팅 쪽 요런데 이제 뭐 식당이나 상가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임대료가 지금 천정부지로 서서 오르더라고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한 달 만에 2배가 올랐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지금 뭐 5,000불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3,000불 얘기를 들었었는데 업체로 빌리려고 하면 뭐 10,000불 달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고. 지금 뭐 5,000불, 7,000불, 10,000불씩 나온다. 10,000불이 어느 정도 기준이냐면은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야터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성요새 성당. 하노이의 중심지죠. 예, 거기 관광지에 있는 거기 카페가 거기가 10,000불 정도, 12,000불대로. 물론 거기는 위치가 좀 좁고 좀 후지긴 하지만. 거기는 큰 카페야, 큰 카페.
큰 카페인데 거기가 제가 카페 매니저랑 얘기를 해보니까 월세가 12,000불 정도 나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물론 조금 주위보다는 좀 싸게 구하긴 했대 사실 그쪽에서는. 왜냐면은 뭐 거기는 뭐 좀 공 안에 아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좀 싸게 구한 집이라고는 하던데 그래도 그런 가게들이 뭐 10,000불에서 15,000불 사이로 임대료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미팅이 7,000불에서 10,000불이 나온다. 근데 물론 뭐 구매력이 비슷할라나 사실 거기나 여기나 뭐 하겠지만 좀 너무 이제 미팅 쪽 집값이 폭주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느낌 듭니다 사실은. 좀. 듣자 하니까 미딩 쪽 상권이 13년 전인가 14년 전에 형성됐다고 하더라고요. 14년 전에? 그러니까 거기 개발한 게. 아 그렇죠. 거기를 개발한 게. 성다 그룹. 예. 아, 그때 이제 거기를 개발을 한 게 14년 전인데 예. 근데 그때 개발할 때부터 알고 있었다더라고. 뭐라고? 여기는 미래에 뜰 거라는 걸. 아 그래? 그래서 그때 이제 사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베트남 사람 돈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거기를 구매한 사람들이 다 아름아름 외국에 있는 사람들. 아 외국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 외국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 뭐 친척한테 끌어모으면 솔직히 뭐 베트남에 살던 베트남 사람들은 구매력이 안 되는데 뭐 중국에 가 있거나 뭐 폴란드에 가 있거나 유럽에 가 있거나 한 사람들은 그래서 돈 인력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돈 모아가지고 사가지고 대부분 주인이 외국 사람들이 진짜 많대요. 제가 알고 있는 거기 그 미딩 쪽에 있는 카페도 뭐 주인이 외국 사람이라고 그러고 제가 최근에 3개월치 월세 줄 테니까 나가라고 했다고 한 집도 있었는데 네. 거기도 주인이 유럽 쪽에 있다 그러더라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 사람들 같은 네. 경우는. 그래서 하여튼 건물주는 다 이씨. 하여튼 거기가 지금 임대료가 지금 이거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네. 좀 누군가 좀 잡아야 되지 않냐. 누가 잡지? 모르겠어. 슈퍼맨이 잡아야 되나 이거는 뭐 하여튼 배트맨이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그런 걸 보면서 좀 모르겠어요. 사실 뭐 그 돈 주고 수요가 있으니 그렇죠. 그 돈 주고 물건 팔아가지고 돈이 남을까 남으니 하는 거 뭐 아니겠습니까? 하는 거겠죠. 뭐 네. 어쨌든간에 뭐 제가 다른 분들의 비즈니스에서 좀 뭐 왈가보고 할 건 아니지만 너무 비싼 것 같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대료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강남은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미링도 못 들어갈 것 같아 나는. 이제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전에 저희가 뭐 맨날 우리 같은 서민들은 강남을 못 들어가니까 뭐 이런 얘기를 부동산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이제 난 미팅을 못 들어가니까 다른 데로 가야겠다. 이거 비싸요 부동산이. 좋습니다. 예. 그 코워킹 스페이스도 요즘에 또 제가 알아보고 있는데 사무실 제가 이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좀 그 공용 오피스도 알아보고 있는데 비싸더라고. 거기도 또 공용 오피스고. 코워킹 스페이스 뭐 하는 사람당 뭐 10만 원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달에? 개인적인 테이블을 얻는 거는 10만 원이면 테이블을 얻어요. 뭐 사실은. 룸을 얻으려면은 룸을 얻으려면은 10m 제곱짜리가 그 외교단지 앞에 있는 저희 집 근처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를 알아보고 있는데 10m 제곱짜리가 비싼 데가 70만 원씩 하더라고 올해. 10m 작업이면 책상이 몇 개 들어가나요? 뭐 말이 들어갔자 5명 앉는 자리인데 4명 5명 앉는 자리인데 5명 정도 앉는 것 같아 보니까. 당신 집 지금 거실보다 작지 사실은. 요거 반 정도 자르면 한 10m 제곱 나올 것 같은데 네. 거기가 70만 원씩 받더라고. 그래서 진짜 비싸다. 진짜 비싸다. 그러면서 싼 데가 뭐 50, 뭐 30에서 50, 뭐 50에서 뭐 이렇게 하니까 굳이 이럴 거면 뭐 이렇게 코워킹 업 스페이스라는 게 장점이 있는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왜 이렇게 비싼가 싶더니 뭐 비싸더라고 사실 거기가. 70만 원씩 합니다. 거기.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베트남의 물가에 대해서 배우고 계십니다. 부동산 값, 오피스 값, 뭐 상대 뭐 이런 거 배운다고 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방송 들어갑시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 얘기했었던 베트남의 어플리케이션 어떤 걸 쓰고 있나? 뭐 설마 뭐 우리가 베트남에 살고 있다고 해도 베트남 사람들이 자주 쓰는 어플리케이션 뭐 100이면 10개 쓸까요? 어플리케이션은 10개를 안 쓰잖아 사실은. 뭐 한국에서도 생각해봐요. 당신 쓰는 어플리케이션 생각하면 몇 개 없어요 사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네이버 지도, 쥐도 카카오 지하철, 또 뭐 있죠. 카카오 지하철은 뭐야? 카카오톡에서 만든 지하철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뭐가 좋은 거야? 난 안 써봐가지고. 그냥 지하철 맵 있잖아요. 지하철 어디 가려고 하면 최단 경로가 뭐고 뭐 이런 거. 그거 찍으면 되잖아 그냥 거기. 그러니까 그 네이버 매표소에 찍으면은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에이. 아닌가? 저건 앱으로 다 보니까요. 어디서 환승해야 되고 그래? 최단 거리가 얼마고 승차 시간이 언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네. 뭐 있죠. 택시 뭐 이런 거. 그렇죠. 카카오 택시. 카카오 택시. 얘나 뭐 이건 다 카카오로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나머지도 뭐 한국 쓰는 게 뭐겠죠. 뭐 토스 이런 것도 좀 많이 쓰고 맨날 보니까. 토스 많이 쓰죠. 네. 또 뭐 있을까 어플리케이션이? 한국에서 많이 쓰는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거. 배달의 민족. 그렇죠. 또 뭐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쿠팡이니 뭐 이런 그 쇼핑 앱 그거는 같은 뭐 걸. 앱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좀 뭐라 해도 원래 뭐 사이트로 이제 뭐 연동해서 움직이는 건데 생각하면 별로 리멤버 이런 거 그래 비즈니스 하는 사람 리멤버 그렇죠. 그런 리멤버. 거 쓰고
안 써요 사실 어플리케이션이란 게. 제 핸드폰에 들어있는 한국에 대한 앱은 물론 뭐 신용카드 앱이니 뭐 은행 앱들이니 이런 것들은 뭐 저도 워낙 한번 많이 볼까요? 쓰니까. 저도 한번 볼까 뭐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뭐 항공사 앱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국적으로 쓰는 거고, 그리고 뭐 필요할 때 쓰는 것들이 이제 뭐 여행 같은 거 할 때. 신한은행, 배달의 민족, 음. 뭐 이런 거? 또 뭐 있을까요 또? 뭐 저는 이제 팟빵 보니까 파티, 뭐 코레일, 한컴 T 멤버십, OK 캐시백, 타다. 그래서 말 많은 타다. 타다 써요? 타다 한국에서 몇 번 썼습니다. 네. 편합니까 근데 그거? 타다 편합니다. 네. 편해요? 제가 결혼하려고 한국 가 있을 때 음. 카카오 택시로 움직이면 불편하잖아요. 타다는 기본적으로 차가 크니까. 그리고 가면 문 딱 열어주고. 불법 아닙니까 지금 이제? 지금은 불법인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타다. 타다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타다를 불법으로 몰아오고 있는 한국의 현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좀 문제 많죠 이거는. 좀 뭐... 지금 곧 있으면 이제 그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는데 타다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 아니 뭐 이거는 좀 뭐 택시 운전기사분들 밥벌이 달려 있고 하니까 제가 뭐 길게 언급하고 싶진 않은데 좀 그렇다. 뭐 그렇게 치면은 베트남에 있는 택시 기사들은 뭐 예, 어떡합니까? 좀 그렇다. 네. 좀 그래서 약간 이런 쪽의 규제 같은 경우가 좀 한국 미래 발전을 좀 발목 잡지 않냐.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어플이 거기 답니다. 페이스북 알려 있고 뭐 쓰진 않지만 네. 페이스북 요즘에 이거 광고가 그렇게 많이 오더라 나한테. 갑자기 모르는 사람 친구 추가 받으면은 뭐 만남 합시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보통 그런 거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뭐 프리티벳 이런 거 치면 답변이 없는데 친구들이 하여튼 한국 앱들은 뭐 이런 게 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저희 또 방송 청취자분께서 한번 올려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방송 찍는 건데 요청해주신 분이 바로 지난주에 녹음하셨던 네, 우리 그러는 너님 네. 김한량 선생님께서 요청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나머지 저는 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앱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엄사장이, 사실 저는 이거 쓰는 거를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푸디, 베트남 그랩푸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밥 시켜 먹는 거, 네. 어플 보통 3개 쓰고요. 그리고, 많이 쓰시네. 근데 그랩푸드밖에 안 씁니다. 그랩푸드 디스카운트 때문에 이제 그래서. 네. 그 다음에 그랩, 이제 그 오토바이라든지 자동차 부르는 거. 끝입니다. 끝인가요? 안 씁니다. 짤로 쓰고요. 이제 세팅 어플이 필요하니까. 저는 어플을 쓰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엄상이 이제 뭐가 쓰는 게 있어요 사진. 일단 근데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뭐 네. 하나하나씩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 네 그렇게 합시다. 일단. 그 베트남에도 이제 음식을 시켜 먹잖아요. 그렇죠. 한국으로 치면 뭐가 있을까? 배달의 민족이라고 볼 수 있죠. 배달의 문제겠죠. 네, 배달의 민족이나 아니면 뭐 한국은 배달이 안 되는 음식들이 많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과 기본적으로 2%가 얘기했던 뭐 그랩푸드나 푸디나 비엔나 몇몇몇 하는 것들이 차이점은 배달의 민족은 기본적으로 그 주문이 배달이 되는 음식들을 매장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배달이 오는 시스템이고, 뭐 그랩푸드나 푸디나 이런 거는 베트남은 인건비가 세다 보니까 전문 드라이버를 고용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은 것 같아. 도미노 피자 뭐 이런 데밖에 뭐 없고. 그런 데는 있죠. 네. 버거킹 이런 데는 뭐 있긴 있지만 버거킹도 있어? 드라이버들? 드라이버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 그랩푸드를 떼우면은 그 그랩 운전기사들, 그렇죠. 그랩이라는 게 이제 한국으로 치면 카카오 택시 같은 콜택시 앱인데 한국은 이제 불법이잖아요. 네, 불법이죠. 그러니까 개인 차를 가지고 택시 운전하는 게 불법인데 베트남은 개인 차를 가지고 택시 운전하는 게 불법이 아니고 운전 기사들도, 그러니까 오토바이도 택시로 쓸 수 있는데 그 오토바이로 택시 운전해주는 기사들이 오더가 뜬다. 그러면 근처에 있는 버거킹에서 빅맥을 버거킹 시키면 안 되지. 그렇죠. 한번 해보시긴 한데. 네. 그렇죠. 찍어서 와퍼 뭐 예를 들면 두 개를 네. 오더해라 그러면은 기사가 오더를 받습니다. 이거는 받는 건 기사가 받는 거야. 기사가 오더를 받아가지고 이 오더를 받은 걸 가지고 버거킹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와퍼 2개를 주세요. 네. 그래서 기사가 자기 돈을 내. 네. 그래서 자기 돈을 내고 페이를 한 다음에 물건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우리한테 그 돈을 오토바이 받는 타고 거다.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주고 네. 우리한테 돈을 받는 거지. 그렇죠. 현금으로 받거나 아니면 그 사이버 면으로 결제 받거나. 그렇죠. 요거는 이제 좀 베트남이니까 할 수 있는 신박한 시스템이죠. 물론 제가 싱가포르에서 해보긴 했습니다. 이거 많이 하죠 베트남에서는. 그래서 네. 보통 배달 어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운전기사와, 그러니까 실제로 운전을 해주는 택시기사와 네. 그 요걸 공유하니까 굉장히 편리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면은 후발주자 같은 경우가 조금 힘든 것 같더라고. 푸디 같은 경우는 이제 나우 VN. 나우 VN 그쪽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하는 것 같고. 네. 제가 알기로는 나우 VN이 푸디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거야. 네. 아마 그렇게 하고 있고. 비엔남 MM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그냥 아무나 그냥 여기 뭐 제가 볼 때 그 그랩 기사 같은 거 불러가지고 쓰는 것 같고. 네. 이제 그랩 같은 경우는 그랩 기사들이 있다 보니 네. 이제 음식을 그렇게 많이 주문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랩을 자주 쓰는 이유가 이제
그 뭐 할인 쿠폰도 많이 나오고 사실 음식 프로모션 어마어마하게 뿌립니다. 예, 뿌려가지고 뭐 1, 2천, 뭐 500원, 1,000원 이렇게 할인이지만도 그 사실 뭐 3,000원짜리 밥 시켜 먹는데 운송료 빼주는 게 사실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송료가 보통 15,000동이나 2만 동 정도 하는데 이것도 비 오는 날은 비싸더라고. 아 그렇죠. 비 오는 날이 비싸네. 예전에 제가 뭐 하나 시켜 먹는데 밥값보다 비싸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차마 못 먹고 라면을 먹은 기억이 나는데 집에서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서 그랩 같은 경우가 제일 딜리버리가 빨리빨리 돼요 사실은 다른 그렇죠. 거보다 왜냐면 기사분들 숫자도 많고 사실은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랩의 단점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뭐냐면은 좀 맛있는 집이 많이 없더라고 야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뭘 가맹을 받는데 조금 없는 가게들이 좀 있더라고 그랩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 푸디 같은 경우는 웬만한 데 다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푸디가 솔직히 음식점 그렇죠. 등록으로는 선발주자였죠. 선발주자다 대신에 이제 보니까. 그랩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운전기사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몰아붙이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음식의 다양성은 푸디가 좀 많은 편이고 그 대신에 푸디 같은 경우는 활용이 잘 안 돼요. 디스카운트 쿠폰을 그랩만큼 뿌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랩은 저 같은 경우는 막 쿠폰이 막 들어오거든요. 사실은 제가 밥도 그걸로 항상 있다고 봐도 됩니다. 항상 있다고 예. 봐도 되고 그래서- 쿠폰이 없으면은 할인해주는 음식점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는 저는 그랩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죠 이거 포인트 쌓이면 이걸로 차도 탈 수 있고 네. 차 타면서도 포인트 쌓인 걸로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 네. 좀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더라. 주문을 하면은 드라이버가 직접 주문을 해서 물건을 받아다 가져다 주고 돈을 받는다. 그렇죠. 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 심지어는 저희 집 앞에 맥도날드가 있잖아요. 네. 이제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째로 생긴 맥도날드 레반르엉 지점인데 그 맥도날드에서 가서 주문을 해서 먹으려면 10만 동이야. 그런데 그래프드에서 20만 동 이상 주문했을 때 7만 동 할인 쿠폰을 줘.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있어요? 아, 예전에 그 프로모션 많이 줄 때 어. 20만 동짜리 이상 주문 시에 맞아. 7만 원 할인 쿠폰, 네. 7만 동 할인 쿠폰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냥 시켜 먹긴 좀 아깝고 그렇죠. 배달비를 빼도 5만 동 할인 받는 거 아닙니까? 배달비가 15,000동이니까 거기에다가 15,000동 플러스하고 7만 동 마이너스 하면은 55,000동을 이익 보는 거니까 제가 맥도날드 매장에 들어가가지고 네. 주문을 했죠. 네. 그래프드로. 아 그래요? 네. 그 기사가 어디냐 그래서 네. 맥도날드라고. 네. 그래서 인사하고 그 아. 아저씨가 받아다가 맥도날드 안에 있는 테이블에 저희 갖다 주고 간 적도 있고. 좀 이상하네요. 제가 나쁜 짓을 좀 했죠. 편법이 되는 거. 편법이죠. 이런 거 없어져야 되고요. 사실 세상 정의 구현을 위해서 이런 거. 근데 없어야 이게 되는데. 세상 정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 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 기사도 사는 거고 저도 할인 받는 거고 그렇죠. 상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매장 이제 그 뭐죠 그 맥도날드 매장 매니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과급을 못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신의 그 치팅 행위 때문에 이제 치팅이라고 좀 그렇긴 하지만 편법 행위 때문에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 이제 명절에 이제 소고기 못 들고 가고 돼지고기 들고 간다. 그런 좀 가슴이 아픈 얘기 아닙니까 또 이게. 좋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다. 네. 그래서 보통 그런 어플 많이 쓰죠. 배달 어플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베트남에 오시는 분들 중에 그랩은 워낙 유명하니까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랩은 워낙 유명하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이제 그랩 말고 다른 앱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까 얘기 나왔던 그 다른 앱이 뭐죠? 비 같은 경우 많이 쓰는데. 비죠 비. 비가 말 그대로 그 투부정사가 아니라 비동사 할 때 그 비. 비이. 예. 그래서 그게 또 비이어서 비인데 네. 실제로 그 오토바이 복장이 노란색입니다. 그- 거기에다가 그 갈색 줄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꿀벌 같은. 진짜 꿀벌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예, 그런 게 있는데 비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예전에 좀 두 번째로 많이 컸던 회사 고비엣이 있었는데 그래서 망한 거의 거의 망한 것 망한 같아요.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또 다른 어플도 뭐 있으면 또 몇 군데 있다고 들었는데. MD도 있고요. 예. 파스트고라는 앱도 있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거 있는데 저는 사실 다 쓰진 않고 위에서 말한 그 주 어플 3개를 쓰는데 사실 그 뭐랄까 비 같은 경우는 요즘에 기사분이 없어요. 확실히 그게 늦어. 그 고비엣 기사가 없다는 거잖아. 고비엣. 고베에서는 그냥 끝났고 저희 집에는 약간 변두리라 가지고 뭐 오토바이나 택시를 부르면은 고백 같은 경우는 정말 안 잡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정말 안 잡혀요. 싸긴 싼데 그리고 그다음에 차선책으로 B를 고르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게 부킹이 잘 힘들고요, 사실. 2% 집에서는 그럽니다. 예, 바로 안 시내에 잡히는데. 있으면 B나 그랩이나 크게 차이나. 물론 그랩이 빠르고 그랩이 가깝습니다. 그랩은 찍으면 바로 나옵니다. 항상 제 집 앞에 있어요. 그랩은 나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우리 집에서 그 10푸차 쪽 골목 돌고 있다면서 뭐 무조건 다 오는 거야 그냥. 그래서 만약에 급한 일이 있다 하면 저는 좀 비싼 주더라도 그랩을 타는 편이다. 그랩 같은 경우에 단점이 있다면 그랩은 딱정. 그 출퇴근 시간에 할증이 높다. 엄청 비쌉니다. 이 그리고 예. 비가 오는 날은 할증이 더 비싸다. 그래서 비가 오는데 출퇴근 시간이다 그러면은 원래 3만 동의 갈 거리를 뭐 10만 동을 때리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
택시보다 비싸요. 비쌉니다. 훨씬 비쌉니다. 아니 진짜 이게 말씀드리는 게 그랩도 쿠폰 안 먹이고 예를 들면 그 일반적인 가격이 예를 들면 비가라든지 다른 업체들 가격이 그 뭐랄까 그랩에서 쿠폰 먹인 가격이 걔들 기본 요금이고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쿠폰 먹이고 그랩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들도 칼증이 붙긴 하거든요. 사실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제 뭐 이제 기상이라든지 이런 뭐 특수적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뭐 금액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 비 같은 경우 그랩 같은 경우 진짜 무자비하게 때리면 되거든. 진짜 그 예를 들면은 3만 동 거리 아까 엄 사장님 말한 것처럼 10만 동씩 때려버리거든요. 그냥 택시를 타시라 비 오는 날은 거의 돌아가는 돈을 받아요. 진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빅데이터 시장을 좀 네. 조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조사했다고 하면 좀 그렇고 그냥 빅데이터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볼 일이 있어서 좀 베트남 빅데이터 적용 사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네. 그랩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그 고객들의 데이터를 이제 모아가지고 분석을 할 때 세 개인가로 나눈답니다. 뭐야? 그래서 유저가 이 사람은 그냥 저스트 그 부르는 유저냐 네. 아니면은 이렇게 쿠폰 무조건 아, 적용하는 종족이냐 아. 아니면은 뭐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만 이렇게 하는 거냐 구분을 해가지고 쿠폰을 적용해야지만 타는 사람들은 네. 그쪽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요 바우처를 더 많이 준다네요. 아 그래요? 네. 너 요즘 바우처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 나한테. 그러니까 당신은 맨날 바우처 있는 거 골랐으니까. 나 무조건 바우처 써요. 그냥 아니면 비싸니까. 네. 근데 바우처를 없어도 그냥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할증과 상관없이 타는 사람들은 바우처를 잘 안 준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무조건 바우처를 받으셔야 되나 그러면. 그러니까 바우처를 항상 받아버릇이 근데 그게 그런 거 아니야? 조사모사처럼 그 기본 요금을 비싸게 때린 다음에 바우처를 먹이는 거랑 아니면 그냥 자주 타는 사람들은 기본 요금 싸게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뭐 자주 그냥 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충성된 고객인데 그런 사람들 호구 처먹는 나쁜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이 그 사람들 기본 요금이 나보다 싸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그건 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뭐 그렇다 해서 비 오는 날은 택시 타시라는 거죠. 다시 근데 말씀드리면. 비 오는 날 택시 안 잡혀. 안 잡히는데 근데 그것도 그랩도 안 잡혀 사실. 아 그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값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택시 타는 게 좋다. 오히려 비 오는 날은 그냥 길가에 나가가지고 그냥 택시 지나가는 거 열심히 부르는 게 네, 차라리 나올 수도 훨씬 있어요. 낫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른 어플 또 뭐 있을까요? 엄청 쓰는 건지 저는 다 해결했어요. 저는 어플을 안 쓰기 때문에. 뭐 제가 쓰는 어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많지까지는 않은데 꽤 많아요. 일단 그랩은 얘기했으니까 넘어가시고 그렇죠. 또 푸디라는 앱도 제가 얘기했던 건 베트남에 초창기에 생긴 스타트업 중에 굉장히 성공적인 네, 그렇죠. 앱으로 그 음식 원래는 푸디도 음식 주문하는 건 아니었어. 음식 리뷰하는 원래 사이트. 음식 리뷰하는 사이트였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음식 주문으로 넘어갔다. 그 넘어간 게 바로 나우다. 라는 쪽으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있는 앱이 저는 더 커피하우스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뭐야? 커피하우스에 쓰는. 커피하우스 앱이 커피하우스 앱. 그건 뭐 의미 없는 거고. 커피하우스 앱은 뭐 의미는 없는 건데 어쨌건 스타벅스 같은 네. 그 여러 번 체인입니다. 먹으면은 네네. 커피하우스는 체인점이 있는데. 베트남에서 그래도 한 3, 4등은 한 커피 체인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네. 커피하우스라는 앱이 있어서 커피하우스도 거기에 있대. 커피하우스도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례였어. 아 그래요? 그런 우수 사례. 그래서 그 비가 오는 날 뭐 이런 것들 먹는 손님한테는 비가 오는 날 요 그 푸시 알람을 줘가지고 할인 쿠폰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그 좋은 베스트 사례가 그랩과 커피하우스가 있었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딴 거? 그리고 이제 마이 VNPT. 그게 뭐죠, 뭐 이건 그거? 뭐 T월드 같은 앱이죠. T월드.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 저기 얼마 남았는지 잔액 관리하고 또 충전하고 또 요금제 가입하고 이거 좀 빼고. 해야 될 것 같아. 나 지금 불편해 죽겠는 게. 하셔야 됩니다. 아야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도 아까 엄 사장 만나기 전에 했는데 핸드폰 요금이 끊긴 거예요. 제가 네. 돈이 없어 끊긴 게 아니라 돈이 없어 끊긴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월정액으로 돈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매달 뭐 1일에 10일 뭐 20일 해가지고 예를 들면 돈 나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쵸.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바우처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뭐 월결제 하는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회사 같은 경우는 월결제를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개인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그냥 개인적인 결제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돈을 얼마 넣고 언제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막상 이제 엄사장 만나러 왔는데 내가 제가 당신 사무실 찾아간 이유가 그거여서 전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엄사장 사무실 찾아간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막상 내려서 보니까 전화 끊긴 나 거예요. 내려오라고 해야 되는데 내려오라고 할 수가 전화 없으니까. 끊긴 거야. 인터넷도 끊긴 거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하다는 거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플 같은 경우는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네, 어플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있는 건 이제 라자다. 아, 라자다는 뭐 한국에서 그냥 쇼핑 앱이죠. 뭐 네. 11번가라든가 뭐 이런 지난번에 라자다 이런 거는 저희가 쇼핑 특집에서 얘기했었던 네. 앱인데 그 다음에 쇼피 뭐 비슷한 거죠, 다. 비싼 앱이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시켜요, 그걸로 근데? 가끔 시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지금 요새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페인트 칠을 하는데 네. 그
페인트샵 그 잘못 얘기하면 그 콘돔 브랜드처럼 들릴까봐 네. 그 둘럭스? 듀렉스. 둘럭스 아 알지. DUU DULUX입니다. DULUX 듀렉스가 콘돔이고. 그렇죠. 둘렉스가 둘렉스. 둘럭스가 그런 게 있다. 페인트 브랜드인데 예. 그 한국에도 있는 거죠? 다국적 브랜드죠? 악조노벨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겠죠. 아마 악존 넘을 거면 뭐 네. 그 세계 브랜드 아닙니까? 또 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죠. 좀 둘럭스라는 네. 페인트샵에 가가지고 제가 1리터에 20만 동에 샀는데 오늘 우연히 쇼피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15만 동이더라고. 아 그래요? 원래 인터넷이라서 싼 건가 허브가 먹힌 건가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뭐 인터넷이 더 싸지 않아요, 원래 사실은. 뭐 그건 또 그렇죠. 그냥 뭐 5천 원 정도 뭐 인건비를 생각하시고요. 네, 아깝죠. 네. 좋습니다. 25%가 비싼 건데 그러니까. 네. 이것도 뭐 하나 두 개 샀으니까 망정이지. 아, 뭐 그거. 큰 거 말통으로 된 거 샀으면은 기분 나쁘지 이거는. 나쁘지 이거는. 네. 아 그것도 파는구나.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좀 확인이 어렵지 않나? 근데 예를 들면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그 오프라인 내가 가서 직접 초이스를 하는 거랑. 오프라인 가서 뭐 페인통 열어봅니까? 아 그래도 아닙니다. 그 대충 그 느낌 있지 그 않습니까? 칼라표 보고 합니다. 칼라표. 아, 칼라표 보고. 칼라표는 그 인터넷에도 잘 나와 있어가지고. 네, 하여튼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있는 앱은 이제 마이 비에텔. 그 뭐야 또 그건 또. 똑같은 거죠. 아. 비에텔 통신사 쓰는 사람들 위한 거. 제가 핸드폰 아, 심 카드가 두 개다 보니까 그렇죠. VNPT하고 마이 비에텔 두 개를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LG텔레콤이랑 SK텔레콤 두 개 그렇습니다. 앱을 깔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GV 시네마 그거는 뭐 안 씁니다 저는 영화를 잘 안 씁니까? 영화 잘 안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쓰면 편한 앱이에요. 영화 예매하고 관리할 때. 할인도 돼요 그거. 할인은 별로 없어요. 이거는. 아 그럼 뭐. 네, 할인은 별로 없고 할인은 이제 신한카드 쓰는 분들 한해 가지고 주말에 바우처 코드 입력하면은 신한카드 쓰신 분은 1+1이 가능한 프로모션이 있고요. 아 신한도 있죠. 신한 그거 환급해 주는데 요즘은 신용카드를 안 쓰니까 제가 네. 그랬습니다 그래. 예. 뭐 그리고 이제 마일링 택시. 마일링 택시 하면은 또 베트남 북부 지역 택시 뭐 브랜드의 북부가 아니라 남북부 통틀어서 네, 그렇죠. 대표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대표 브랜드죠. 네. 제가 말한 초록색 택시. 그렇죠. 마일링 택시 앱 같은 경우에는 그거 지금 부르는 한 번도 안 써봤는데요 마일링 택시는. 요거는 왜 쓰냐면 이것도 근데 은근히 잘 잡히고 많이 와요. 마일링은 많으니까 사실은. 네, 마일링 많으니까. 네.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회사 택시 카드로 결제하려고 할 때 굳이 마일링을 기다렸다 잡을 수는 없잖아. 아까 그저 신한 얘기 말씀드리니까 하는 게 신한 신용카드 쓰죠. 씁니다, 저는. 쓰죠. 그 환급 돈으로 해주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동급에 돈을 해주는 페이백을 돈으로 해주는데 네네네.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네. 신한 인터넷 뱅킹 들어가셔가지고 네. 여기는 뭐 포인트 그 가면 그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천 원, 몇만 원이라도 그 꾸준히 받으시면 좋으니까 그렇죠. 쓰시면 좋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또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비엔남. 그뭐 의미 없죠. 커피숍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또? 커피숍 정립하는 이제 정리 많이 돼요, 쿠폰이고. 근데 이거. 요거가 그 스타벅스 베트남 요것도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하는 게 네. 이게 4만 동의 원스타야. 원스타는 뭐야 그게 또? 그러니까 4만 동의 스타 하나를 정립해 주는 거지. 아 스타가 뭐야 그래? 나는 안 쓰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포인트. 아. 그러니까 4만 동 단위로 1포인트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포인트를 해야지 커피 한 잔을 주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 20포인트였나 뭐 그래요. 20포인트인가 모으면 커피 한 잔 주는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4포인트까지는 오케이. 네. 근데 그 2포인트를 모으려면은 8만 동을 먹어야 되는데 모든 음료가 대다수가 7만 5천 동에서 뭐, 끝납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먹어가지고 2포인트를 모으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이 사람 전략적으로 이제 2포인트, 양아치 들이네요. 그렇죠. 8만 동짜리를 2포인트는 정립하려 어쨌건 음료 한 잔 이상을 먹어야 된다. 아 양아치 드립니다. 네.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다음에 이제 깔려 있는 앱이 뭐 빈 아이디, 그 뭐야 또 빈 아이디는 VIN 아이디, 빈그룹 또 안 쓰고 통합 있어. 앱이죠. 빈그룹 통합 앱. 아 이것도 정립되나? 정립됩니다 이거. 아 그래요? 정립률 은근히 높습니다 이것도. 아 그래요? 열심히 모으다 보면 뭐 음료 하나 공짜로 먹고 이런 건 일도 아니고요. 아 그래요? 빈 아이디 앱이 있으면은 또 하기가 편한 게 요새 그 뭐지? 그 캡처앤고인가? 캡처앤고가 아닌데. 그 찍고 간다. 찍는다가 영어로 뭐지? 캡처. 캡처가 아닌데. 테이크 픽처. 스캔앤고. 아, 그게 뭐예요? 스캔앤고라는 걸 이제 그 빈 아이디 지원하는데 요즘 이제 빈마트가 많잖아요. 빈마트. 아. 빈마트에 보면은 한국으로 치면은 무인 정산대. 아. 무인 정산대를 운영하는 거죠.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여기는. 무인 그렇죠. 정산대가 있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돌아다니다가 바코드가 있잖아. 그냥 그걸 찍는 거야 이거. 내가 찍고 해서 바로 배달도 되는 걸 알고 있고. 아 집에 와요 배달이?
찍은 다음에 결제하고 해서 집으로 바로 배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 원래는 가서 직원들이 찍어주잖아. 띡띡띡띡 찍어주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직원들이 없는 칸이 있어. 거기 직원이 있구나. 있긴 있어. 가서 내가 직접 찍는 거야. 그리고 얼마입니다 하고 돈만 딱 내고 오는. 아 그래요? 스캔앤고라는 거를 살려면은 되고 여기서 뭐 빈홈도 관리되고 여기서 엄청 많네요. 여기서 바우처 관리, 그다음에 뭐 점수 관리, 돈 넣고 빼고 되는 거 다 되고 뭐 하여튼 이런 빈 그룹에서 관리하는 통합 앱이다 보니까 이것도 쓰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딴 거는? 뭐 그리고 다른 앱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모카. 만 쓰죠. 모카가 뭐예요, 근데? 모카가 그 모모 같은 거지. 모모는 트와이스 아닙니까 또? 모모 얘기는 좀 이따 하는 걸로 하고. 그래 모카 모모. 모카가 그거죠. 그 뭐야 핀테크 앱의 대표적인 건 아니고 핀테크 앱에서 한 두세 번째 정도 되는 앱이라고 할까요? 모카가 그랩에 힘입어가지고 요즘 지금 바짝 뒤를 쫓고 있는 앱인데 이거 그냥 통장에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이거 쓸 필요가 있는 건가 근데? 뭐 할 예를 들면 그랩이랑 연동을 할 때 저도 뭐 모카로 그 페이 하라고 하잖아. 왜 그러냐면 모카로 연동한 사람들만 그 어드밴스 페이먼트가 됩니다. 그 무슨 말? 그러니까 30만 동 충전해놓고 빼가는 거. 아. 그랩 같은 경우에 그냥 현금으로 했을 때는 포인트 적립률이 1이라 그러면은 만약에 모카 연동해가지고 사전에 이를테면 50만 동 충전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그랩 결제를 하면은 포인트 적립 2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걸 할까? 모카로 하시는 게 모카 깔고 하락하길래 저는 귀찮아가거든요. 모카 안 깔아도 상관없습니다. 안 깔아도 상관없는데. 아 근데 왜냐면 나는 그 통장에서 바로 돈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포인트 적립률이 반절인 거죠, 반절. 아, 그래? 네. 그렇게 해야겠네요, 가면 그거. 그렇습니다. 네. 그게 모카라는 앱이 깔려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아니고 깔려 있는 앱이 골든 스푼. 그것도 뭐지? 골든 스푼 모릅니까? 그 뭐야, 그건 또. 골든 스푼은 이제 식당 통합 앱이죠. 식당 통합 앱. 몰라요. 뭐 하는 건데 그건 또. 여기가 또 브랜드는 아마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 뭐 아시마가 있고, 그다음에 37 스트리트. 파워 베트남 음식 꽈나동 같은 맞아. 게 있고, 부부젤라. 그 골든 스푼이 그거잖아. 식당 골드선 거 아니야? 골든 스푼. 스푼인가? 네. 하여튼 그래서 골든선이 아니라 레드선이라는 게 따로 있고, 그렇지. 이 베트남에는 보면은 그 식당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그 프랜차이즈 이제 가 있는데 저는 골든 스푼은 지금 많이 씁니다. 만화도 있고 후똥도 있고 뭐 그 말 좀 뭐 있을 만한 수모, 아이스시, 카우보이, 다루마, 알아요. 고기하우스 뭐 이런 것들 여기가 이제 통합적으로 포인트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어가지고 제가 요거는 지금 벌써 골드용 곧 플래티넘이 되는 것 같은데 네. 회사 손님들 많이 모시잖아. 횡령이죠 이거다. 횡령이라니. 근데 내가 그거 알았는데 옛날에는 한국에서 회사 포인트로 마일리지 적립한 거는 개인적으로 썼을 때 환급 시켰대. 맞다니까? 그게 횡령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답니다. 지금은 그게 아닌데 아니 회사 그렇다면 공무원이 그러니까 회식해야지 그걸로 다 같이 해. 개인 용도로 쓰면. 근데 개인 용도 이거보다 요게 주는 게 뭐 내가 포인트를 먹는 게 아니라 할인을 하게 해줘. 그렇지. 네. 그냥 뭐 그 정도가 달아서 포인트 적립 되잖아 근데. 아니 내가 쓸 수 있는 포인트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일단 여튼 중요한 건 아니고 여튼 그런 그 음식점 식당 앱이 있다. 그렇죠. 네, 이 정도로 알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앱이 요거는 지금 제가 베트남 폴더를 구분할 때 오투 비엔남 그래서 온라인 또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베트남 관련된 앱들을 모아놓은 거고 금융에 들어갔을 때 있는 게 뭐 신한은행 앱 워낙 잘 돼 있죠. 잘 돼 있죠. 네, 신한은행 앱은 압도적으로 다른 베트남 앱들하고 비교할 수 없이 좋아요. 잘 돼 있습니다. 한국 신한은행 앱과 거의 동일하게 해놨기 때문에 좋아요. 굉장히. 네. 잘 돼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이제 모모. 아까 얘기했던 그 트와이스 모모가 아니라 그렇죠. 베트남 핀테크 업의 가장 최강자라고 볼 수 있는 모모라는 앱을 쓰고 있습니다. 모모라는 앱에 있는 가상 계좌에다가 제 신한은행 계좌를 연동시켜 놨고요. 필요하면 손가락 버튼 하나만 눌러가지고 신한은행에 있는 돈을 모모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모모로 가져온 거에서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데 영화도 예매할 수 있고 송금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핸드폰 충전 아까 전에 저희 2%가 충전 못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몸으로 연동해놨기 때문에 따로 뭐 마트 가가지고 구매하거나 할 필요 없이 충전해 놓은 거에서 인터넷만 되면은 바로 그냥 내 거 핸드폰에다가 선불금 10만 동 입금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저는 귀찮아서 안 씁니다. 근데 이것들이 굉장히 다 쓰고 살려면은 인생이 피곤하긴 합니다. 맞아요. 솔직히 그냥 한번 가면 되지 그냥 앞에. 저는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좀 그렇게 잘 안 쓰는데
근데 이 모모 앱 같은 경우에는 보면 또 뭐 공과금 납입도 되고 뭐 비행기 티켓 구매도 돼요. 심지어는 여기서. 아 그래요? 네, 배 마이바이도 되고 인터넷 요금도 되고 배스에 대해서 그 뭐지 차표 예매하는 것도 이렇게 가능하고 요것이 굉장히 거의 모든 서비스를 몰빵으로 모르는 것처럼 유용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모모라는 앱을 좀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 사람들도 내가 굉장히 외국 사람인데도 앱을 잘 쓰는 사람인 것 같아. 맞아. 잘안 모모 이런 거 안 써요. 안 써. 안 써. 귀찮아. 그거 뭐 다. 모모가 유명한데 사람들이 안 안 씁니다. 써요. 그거 다운 받아 가지고 연동해야 되고 그거 뭐 하는 거 귀찮거든. 사실 현금 주면 되는데. 그렇죠. 계좌 연동시켜야 되고 아유, 뭐 복잡해요. 인증해야 되고 복잡해요. 그런 거 다 귀찮아가지고 그렇다. 뭐 다른 건 없으니까 또 그래서. 뭐 제가 있는 앱은 여기 지금 다 나발을 분 것 같네요. 더 이상은 더 이상 쓸 필요도 없고 사실 이제 나머지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뭐 사진 보정하는 어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뭐 그런 건 베트남에서 나온 앱은 따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좀 네. 팁 같은 게 없을까 쓰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그 안 그래도 그래 그 그랩 또 이제 그 바우처 쓰는 거 네. 해보려고 하니까 그것도 모모 연동하라 그러더라고. 맞습니다. 그런 게 짜증나가지고 나 그때 또 안 해요. 그래서 또 그랩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뭐 선불로 해서 뭐 짧게 여행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여기 쓸 일이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오래 사시는 분들 하노이나 뭐 호치민 이런 시티에서 오래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랩이 진짜 몇 개월 전? 한 6개월? 한 1년 전만 해도 포인트를 막 쿠폰을 쏟아부었는데. 진짜 쏟아부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 확보가 했어. 지금 더 이상은 아니,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랩이 시장 먹었어요. 지금 이제 기사 숫자 보니까 기사분들 숫자 보니까 이제 그랩이 시장 먹었거든요. 여기 그래서 지금. 비가 치고 올라오지만 그랩이 먹었지. 아니 이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랩도 아는 거예요. 이제 애들 같은 경우 이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비싸게 받거든요. 지금. 더 이상은 쿠폰도 이제 안 뭐 풀리고. 쿠폰 뿔 필요 없다. 없다. 뭐 이런 건데 네. 이제 그 그랩에 보면 여기 정기 구독이라는 게 있어요. 서브스크라이브 그 구독과 좋아요 그 네, 서브스크라이브 있습니다. 하는 게 예. 있는데 보면 100만 동 결제를 하면은 예. 뭐 오토바이 쿠폰 20번, 그다음에 자동차 쿠폰 10번, 그래프드 10번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네. 실제로 그 금액들을 다 이렇게 어쿠뮬레이트 해 보면은 나오는 금액이 보통은 50% 이상 혜택 주니까 150만 동 넘는 비용인 거죠. 그렇죠. 이를테면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동차 전용, 그다음에 오토바이 전용 아니면 이제 패키지 이런 게 있는데 요거를 만약에 하노이 시내에서 자동차를 타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자동차 사는 거를 뭐 한 달짜리 되면 30개 쿠폰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가 선금을, 있는 거죠. 선불로 사는 건데. 네. 대신에 요건 단점이 있다면 단점은 아니지.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거 조금 맹점이 있는 게 결국 쿠폰 다 못 쓸 것 같더라고. 사실은 제가 한 번씩 보면 자동차 쿠폰 이런 건 제가 잘 안 쓰거든요. 보통 뭐 막 차가 막히고 이러니까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니까 차량 쿠폰은 내가 다 날리더라고. 예를 들면 같은 그리고 그런 게 때문에 약간 좀 이게 좀 섞어가지고 주다 보니까 좀 맹점이 있다라는 걸 해서 제가 지금 아까 엄 사장한테 말한 것처럼 그 뭐 목화 깔기 싫어서 안 한 것도 있지만 두 번째가 좀 그런 게 있더라고. 내가 차 쿠폰이니까 100% 날리겠구나 나는 이거. 그러니까 그 2% 같은 경우에는 그럼 오토바이 패키지를 구매하면 됩니다. 맞아,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잘 보고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싸긴 싼데 좀 귀찮아 목화 깔기 귀찮아가지고 네. 따로 하진 않는다. 뭐 저희가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면 시간 얼마나 걸릴까 했는데 벌써 30분이 지났고요. 먼저 한 시간 했죠 그러면. 서두한 것까지 하면 거의 한 50분 예. 이상 하지 않았나. 그래서 뭐 또 팁 같은 거 없습니까? 그래서 또 뭐가 있을까요? 전 팁 하나 있다. 뭐? 이거 저거 밤에 제가 술을 먹고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타면 특히 오토바이가 그렇거든요. 보면 저는 이제 보통 현금을 내시는 분이 계실 거고 그 계좌에서 연동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계좌에서 연동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밤에 오토바이를 타면은 절대 계좌 연동 안 하고 현금 주거든요. 얘들이 나 픽업했다 그러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 맞습니다.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 이게. 네. 나는 타지도 않았는데 이미 오토바이를 우리 집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은 돈도 빠져나가는 것도 빠져나가는 건데 이 친구가 오토바이가 그 A에서 B로 움직이는 동안 다른 거를 부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부킹이 네. 이중 부킹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날립니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밤에는 현금 주는 걸로 해서 네. 해버리고 물론 환불을 해주긴 해줘요. 그 고객센터에다가 막 항의를 그렇죠. 하면은 돈을 해주는데 기분 나쁘잖아. 새벽에 다시 밤에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현금 주시는 걸로 하면 얘들이 돈을 받아야 되니까 꼬박꼬박 오는데 꼭 오죠. 그 ATM기로 예를 들면 은행 계좌에서 돈 나가는 거,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가상계좌 돈 나가는 거를 내가 해놓으면 안 탔는데 그래 기사가 탔다 나 그래. 탔다 버튼 눌러버리는 거야. 누르고 자기 집으로 가. 그럼 그 사람들 같은 경우 무슨 배짱으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취소가 안 돼 이러면. 취소도 안 돼요. 그러면 끝까지 그 친구 집 갈 때까지 네. 저희는 다른 오토바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 차를 잡을 수가 없고. 비가 있잖아.
아 그런데 그 내가 비가 안 잡힌다니까 차가 요즘에 어허. 가면 미팅에서 나 안 잡혀요 네. 차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조심하시라. 이 그랩 양아치 기사들이 많다. 제가 몇 번 당했어요. 한 3-4번 당하니까 나중에 막 열이 받치는 거야 나중에는. 제가 요즘에는 네.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 팁 같은 경우에는 투심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랩 2개를 까는 거야. 아 그래? 1그랩, 2그랩. 그럼 뭐가 좋냐? 네. 그럼 프로모션 2배로 쓰는 거고. 아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또. 그랩 아 2개를 쓰니까 프로모션 2개 쓴다. 프로모션이 어차피 뜨면 뭐 물론 떴다 안 떴다 얘기는 그치, 있고요. 저기 그치, 놓고 하는 그치, 경우 많이 그치. 있긴 하지만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뭐 10개 오토바이 10개 뭐 뭐 그렇죠. 5만 동 이상 결제 시 20% 뭐 할인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여기서 쓰고 저기서 쓰고 여기서 쓰고 저기서 쓰고 아 저기 이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합법적인 루트로 2개를 깔 수는 없고 네. 요건 뭐 그 앱 복제기 이런 것들 깔아가지고 그런 게 있어 또? 그런 걸 해야 됩니다. 네. 아 이렇게 사네 이 친구. 돈 1,000원 아끼자고 진짜 이거. 원래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 이렇게 살아 이 친구 아주 돈 1,000원 아끼자고 이게. 아 그런 게 있어?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어. 투심을 쓰는 사람들만 가능하죠. 왜냐면은 투심에 연동해놔야지 또 전화를 2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하나 빼먹은 앱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학습용 앱으로 지금 분류되어 있어서 학습용 앱. 바오머이 그 뭐야 또? 바오머이라고 베트남 신문 구독하는 앱이죠. 그렇죠. 네, 여기 뭐 베트남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들어있는 바오머이라는 앱이 있고, 요거는 뭐 얘기 나온 김에 그냥 얘기하는데 그 뭐지? 또 이건 하면 또 욕이 좀 욕은 아니고 뭐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KBS 월드 라디오. 아 KBS 라디오. 이거는 베트남 앱은 아닌데 KBS 월드 라디오라는 앱을 까시면은 거기서 국가 선택을 할 때 베트남 선택하시면은 KBS 월드 라디오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베트남어 컨텐츠들이 굉장히 괜찮은 게 많습니다. 여긴 또 괜찮은 게 베트남에서는 그런 그 텍스트 있잖아요. 그렇죠. 듣기와 그 텍스트 같이 있는 것들 찾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영어는 뭐 영어로 스크립트 있고 비주련하다 보니까 베트남어가 쉽지가 않죠 사실은. 소리까지 예.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교재들이. 근데 베트남어는 내가 텍스트가 있고 이거를 누군가가 녹음까지 해놓은 자료를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이 KBS 월드 라디오에 가시면은 여기 굉장히 잘 돼 있다. 이거 아시면 되고 KBS 월드 라디오는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 아니면 베트남어를 할 줄 아는 한국 사람들이 이 텍스트를 쓰다 보니까 여기 있는 그 가독성이 굉장히 좋다. KBS 월드 라디오에 올라와 있는 뭐 경제 뉴스나 이런 것들은 베트남어를 뭐 모르시는 분이 아무 해당성 없지만 베트남을 좀 아시는 분들은 뭐 바오머이나 베트남에 있는 그런 수많은 그런 언론들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가독성이 좋고 읽기도 편하고 주제가 한국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훨씬 더 친숙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TV로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제가 방송 좀 실어주세요. 저희 거 지금 물 건너간 것 같은데 편집을 이렇게 당할 줄은 몰랐네 또. 아닙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실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있는데 지금 이때 딱 떠있으면은 기분 좋을 것 기적과 같긴 같은 일이지만 그런 일은 있지 않았고요. 네. 네,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하고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